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9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기르다 라는 의미의 육자가 되겠습니다. 기르다 라는 의미의 육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르다 라는 의미의 육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길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에 해당되는 것은 통상 학령기 이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생아, 영아, 유아 단계를 보시면 되겠는데 육아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하면 티네이지가 되기 전, 즉 소년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육아의 외형상 결과가 양육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교육자라고 하면 교사, 교수 또는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따른 재반 비용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학비가 되겠지만 학비뿐만이 아니고 학령기에 투자되는 재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또는 특정 부문, 사업 부문을 포함해서 특정 부문을 양성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격 등을 교육하는 일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절차적 행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체육관이라 하면 실내 체육관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실내라는 말이 떨어져 있어도 실내 체육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실내를 붙이면은 결국은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 체육시설로 건물 안에서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길러내는 가축을 기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이 꼭 가축이 아니라도 야생동물을 포함할 수 있죠.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나아가다 라는 의미의 진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다 라는 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의 진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의 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전진인데, 이것이 확대되면서 발전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내딛는다 라는 거니까 발전해 나가다 라는 뜻인데요. 이 진보라는 말은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급격하게 이루고자 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다 라는 말인데, 또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다 라는 뜻도 진행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행진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 행진은 가두행진, 이 앞에 가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가두행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특정한 국위를 선양을 했다든지 하는 팀을 운동 선수들을 행진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해서 도로로 열병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한 그 담당 군인이나 이제 선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출하다 하는 것은 특정 분야로 나아가다 라는 뜻으로 사업 분야가 확장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투자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하나는 동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장치 또는 물체를 앞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이 발사되다 라는 그런 형태를 론칭하는 것을 추진하다 라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길이라는 물리적으로 그 패스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진로라고 하면은 패스보다는 한 사람의 경력 또는 경력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대적인 것을 포함한 일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위나 직책이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나라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G라고 표현하는 나라, G1, 2, 3 이런 식으로, G7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나라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G2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번 돈에 대해서 실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세계 2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번 돈을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으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나 또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앞서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정치 제도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사회가 운영되는 질서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얼마나 인류 공용을 위해서 비용을 쏟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돼서 판단을 할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푸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기자가 되겠는데요. 기술, 재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재주라는 의미의 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재주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연마를 해서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반복함으로써 숙달될 수 있는 것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역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기량을 겨루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기량을 겨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 이제 경기가 스포츠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능 경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경기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라는 말입니다. 그 운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이제 그 지금 현재 현대 한국어에서 기사라고 쓰는 말은 이제 운전기사뿐만이 아니고 엔지니어, 특정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의 기술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아주 그 기묘한 형태의 기술 또는 그 기술에 대한 역량,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유독 잘할 수 있는, 이거는 남과 비교했을 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 중에서 유독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의 양 또는 어떤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필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이 반드시라는 뜻이고 살이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